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완성 실전 4회 요거 문항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고전소설이네요. 고전소설.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에 대한 풍자, 뭐 김생, 이생, 이 두 명 친구 나옵니다. 그죠? 봅시다. 하루는 감사가 이생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방자를 보내어 이생을 초대했다. 오늘은 바로 형이 급제하고 처음 만난 날이니 시인으로서의 시상을 어찌 능히 패할 수 있겠나.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화창하여 친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니 형은 금옥 같은 귀한 몸을 아끼지 말고 한번 찾아와서 성기는 우정을 펴봄이 어떠한가. 감사가 이생, 그러니까 이생이 형을 말하는 거네요. 이생이 형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생은 마음속으로는 비록 뜻에 맞지 않았으나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책을 덮고 읽기를 그만두고 바로 통인을 따라 선화당으로 오니 차려놓은 음식은 처음 보는 이생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고골의 원님들이 좌우로 늘어 앉았고 수많은 기녀들이 앞뒤로 모시고 앉아서 금슬 관현 등의 오음을 방 안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뜰에서는 금석 포토 등의 팔음을 번갈아 연주하고 있었다. 술잔과 쟁반은 헝클어져 있었고 안주 그릇은 얽혀 있었다. 이생을 맞이하여 좌석을 정하고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있던 기생들이 다투어 이생에게 술잔을 권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이생은 불끈 화를 내며 소매를 뿌리치고 갑자기 일어나 오늘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하며 물러가겠다고 했다. 감사가 소매를 붙잡고 웃으며 형은 일찍부터 독서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백자를 본받고자 아니하고 또 내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일러주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뭐 때문에 이렇듯이 상을 찡그리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가 하며 누누 다 일렀으나 끝내 만류하지 못했다. 이날 잔치하는 자리에서 이생의 행동을 보고 그 지나친 고집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잔치가 파하자 감사는 순호에게 분부하였다. 기녀 가운데 지혜롭고 쓸만한 자가 누구냐? 오유란이란 애가 있습니다. 나이 19세로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잘할 것입니다. 감사는 즉시 오유란을 불러 분부하였다. 너는 별당의 이랑을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이랑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루 저녁으로는 할 수 없거니와 한 달 동안의 말미만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겠습니다. 오유라는 이생을 유혹한 뒤 속여 이생이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도록 한다. 그 길로 이생은 공부에 매진하고 어사가 되어 감사가 있는 곳으로 간다. 어사가 됐다. 그죠? 공부해서 이제 합격을 했다. 고인은 평안하셨는가? 어사가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니 감사는 앞으로 나가서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형은 정말로 남아로서 뜻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자네 일은 드디어 이루어졌네. 오늘 동생이 경악하고 황급하고 곤경에 빠졌던 것으로 말하면 오히려 형이 옛날에 속임을 당한 것보다 못지않은 것일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형이 벼랑간 영화의 길에 올랐음은 어찌 나의 한 정성의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로써 말할진된 형이 안 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진 사람은 어사 자네일세. 이 말을 들은 어사가 되풀이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마음은 스스로 시원히 열리고 입에서는 절로 웃음이 나와서 때도 이미 지났고 일도 오래되어 할 수 없군 하고는 곧 술을 가져오게 해서 감사와 즐겁게 마셨다. 감사가 너무 지나치게 속인 장난을 책망하고 용서를 입은 영광을 살해하니 어사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소유문이 되어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내일은 기주자사가 되어 이를 살핌이 마치 나를 두고 이름일세. 이튿날 날이 밝자 어사는 공청에 나아가 앉고 여러 형장을 갖추어 놓고 오유란이란 여인을 묵고 오게 해서 거적자리에 앉혀 섬돌 아래 엎드리게 하고는 문을 닫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문초를 했다. 너의 죄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 매로써 죽이리라. 오유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간독히 아뢰었다. 소녀가 어리석어서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어사가 크게 노하여 문지방을 두드리며 꾸짖었다. 관청에 매여있는 여자로서 장부를 속여 희롱하기를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고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죄없다고 하느냐. 빨리 처치하고 늦추지 말라. 오유라는 다시 빌면서 말했다. 원하옵건대 어사께서는 잠시 문을 열고 한 번만 보아주시어 소녀가 다만 한 말씀만 드린다면 회초리 아래 귀신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원통함이 없겠사옵니다. 어사는 일찍이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 말을 듣고 낯익은 얼굴을 한번 보니 오유란이 몸을 살짝 나타내고 살짝 쳐다보고 생긋 웃으며 말했다. 산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한 것은 산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아니한 것을 판단 못함이요.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 귀신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니. 속인 사람이 나쁩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너무 지나치게 속인 사람은 혹 있다고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졸이 되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받을 따름입니다. 이를 주장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 시연을 어찌 사조를 배려하십니까? 어사 듣기를 마치고 보니 사정이 또한 없을 수 없고 사실이 또한 그러하였으므로 즉시 풀어주도록 명하고 당상에 오르게 하여 한번 웃어 얼굴을 보여주며 너는 묘기가 되고 나는 소년이 되어 일이 조금 또 괴이함이 없으며 가운데서 일을 꾸민 사람이 매우 나쁘고 또 괴이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한들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옛날의 정회를 다 털어놓고 얘기했다. 작자미상 오유란전. 봅시다. 이건 이제 문학 현대소설 플러스 극이네요. 일단 뭐 모범 경작생부터 봅시다. 현대소설이네요. 모범 경작생 봅시다. 이거 뭐 주제를 봅시다. 주제부터 보면 일제 농촌 수탈 정책으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 현실. 주인공 뭐 길서 나오고 뭐 저쩌고 누구 나오고 길서가 주인공이네요. 이 사람 이제 모범 경작생이네요. 봅시다. 오늘 온댔으니 꼭 올 텐데 성두가 못단을 왼손에 쥐며 말했다. 글쎄 꼭 올 텐데 요새 뭐를 못 내면 금년에는 상을 못할 것 아니냐. 기울어진 햇살을 쳐다보며 진도애비가 말했다. 너 원통할 게 뭐 있니? 길사가 상을 탄데도 길사가 주인공. 너는 맞고 한 개 못 얻어먹어 이 자식아. 기어기가 툭 쏘았다. 그래도 오려고 한 날에는 올 텐데 은근히 기다리던 성두가 다시 말했다. 성두, 기역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길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물론 사촌 형벌이 되면서도 기역이 같은 몇 사람은 길서를 시기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기까지 했으나 동네 전체로 보아 소학교 졸업을 혼자 했고 군청과 면사무소에도 혼자서 출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지지 않으리만큼 동네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도했다. 나이 젊은 사람으로 일을 부지런히 해서 돈도 해마다 벌며 저축을 하여 마을의 진흥회나 조기회니 해마다 회장을 도맡고 있는 관계로 무식하고 착한 농부들은 길서를 잘난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서울서 모이는 농사 강습회에
군에서 보내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일주일 전에 그리로 떠난 뒤로 길서를 칭찬하는 소리가 더 커졌다. 칭찬을 많이 했다. 중략, 길서는 인사를 하고 서울 갔던 이야기를 보고했다. 보고를 듣고 수고했다는 말을 한 뒤에는 곧장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네. 보통 학교를 6학급으로 증축해야겠으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 이야기를 했다. 거야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에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게니까. 그렇다고 자네에게 해로울 것은 없을 게고. 글쎄요. 길서는 면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면장이란 길서의 대화였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 때 굶고 지내는 동네 소작인들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둘째치고라도 묘목도 못 팔아먹을 것이며 그런 말이 보통 학교 교장 귀에 들어가면 돈도 빌려다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들과 학교 선생들에게 팔던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300평 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국 품평회에 출품도 못 해볼 것이며, 그러면 상금을 못할 뿐 아니라 벼가 겨우 넉 섬밖에 소출 못 날 것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1년 양식도 부족할 것이 아닌가. 불이익에 대한 얘기네요. 자네 동네 사람들은 얌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러면요, 근심이 조금도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만은 무던한 편은 됩니다.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을 편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강충이가 먹어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부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도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죽같이 민숭민숭해졌다. 이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도 못 살게 하는 것이 원통했으나 여름 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 읍내 지주 서재당에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 달래보자고 했다.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감해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이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혀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두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큰 마음 먹고 때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보았으나 물론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물린다는 근심까지 들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명령부터 논을 내놓아라 하는 말에는 더 할 말이 없어 갈 때보다 더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눈앞에 서서 모범경작이라고 쓴 말두고 부럽게 내려다보았다. 볏대가 훨씬 큰 때 이삭이 한 길만큼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들어주지 않는 길서가 미웠다. 나도 내 땅 있어 비료만 많이 하면 2-3곱은 내겠다. 그까짓 거. 기혁이가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것보다도 10등이던 길서네만은 그대로 10등인 것이 너무도 이상했다.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러니까 길서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 그거죠. 길서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만나 먹고 살 수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웃으면서도 기막힌 일이었다.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아마 북한도랑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 보다. 성두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말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재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살 놈의 땅만 같았다. 말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다. 길서는 일본에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의 박은 김길서라고 쓴 편말은 간 곳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 흐트러져 있었다. 모범 경작생 이었다. 또 이제 그 이근삼의 국물 있사옵니다. 배금주의, 출세주의, 만연한 사회고 풍자는 서사극이다. 주제는 부조리한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다. 부조리한 현대사회. 김상범, 얘가 이제 주인공이네요. 얘가 이제 맨 처음에 성실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쁘게 됐다. 그거네요. 자, 배금주의와 출세주의에 빠졌다. 그 얘기 같은데 봅시다. 이상범, 상범, 이 사람 주인공이죠. 김상범. 체념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태도로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30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한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왔습니다. 인천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덥기에 해수욕장으로 나갔죠.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 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자살입니다. 저는 밀짚 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팥줄소로 연행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과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줘야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중략. 글쎄 이 아파트의 관리인이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네, 관리인이요? 본래 심장이 약한 분이었는데 그럼 또 심장마비로? 그래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참 안됐어요. 식구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좀 모아서 조의금이라도 갖다 드릴까 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여유가 있는 대로 내일 아침 저희 방으로 갖다 주셔요. 그러죠. 문 여사가 나가려고 한다. 저 어떻게 돌아가셨다죠? 식사를 하시다 그대로 쓰러졌다는걸요. 마지막에 남긴 말도 없이 유언도 없으셨군요. 유언이 다 뭡니까? 그대로 푹 쓰러졌다는데. 그대로 푹 쓰러졌군. 그럼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전 이 방 저 방 좀 돌아다녀야 합니다. 문 여사가 나간다. 상범은 소파 밑에서 관리인이 맡긴 돈 보따리를 꺼낸다. 상범이 관객에게 이 돈 5만원 관리인이 저한테 맡긴 귀중한 돈입니다. 자, 이 돈은 어떡하지? 밥 먹다 푹 쓰러졌다니 이 돈에 대해 말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돈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돈에 대해 말했을 리가 없어. 내 예상식에 따를 것 같으면 이 돈은 관리인의 미망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지만 아니지.
이미 내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에 따라 새로운 상식, 그죠? 새로운 상식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 본시 관리는 자기의 아내를 싫어했으니까 오히려 나를 좋아했어. 그러니 이 돈은 내가 쓰는 게 더 좋을 거야. 정연한 논리야. 다시 관객에게 그래서 이 돈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내 동생, 그 이상한 이름의 회사에 들어갈 시험 준비에 골몰하는 내 동생을 시내 어떤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상출이 동생이 모양이죠. 상범이 형이고 무대 전면 좌측 의자를 들고 들어왔는다. 현소희가 조그만 티테이블을 들고 들어온다. 무슨 차 드릴까요? 상출, 저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온 다음에 같이 들겠습니다. 좋도록 하세요. 소희가 들어간다. 상출은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연필로 줄을 그으며 읽는다. 시험 준비다. 잠시 후 상범이 의자를 갖고 들어왔는다. 오래 기다렸니? 아니. 다방에서도 시험 공부야? 할 수 있나? 뭐 공부해야지 뭐, 그죠? 차 들었니? 차 마셨냐고. 형이 안 오면 혼날라고. 주머니엔 버스표 2장밖에 없어. 근데 왜 나오라고 했어? 뒤로 몸을 돌려 소리 지른다. 여보시오, 파인 주스 2개만 부탁합니다. 한 잔에 50원인데 괜찮아? 나 격리과장 됐다. 뭐 형이 격리과장? 굉장한데? 어떻게 벌써? 사장이 날 신임하지. 또 나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봉급도 2배쯤 모르겠네. 봉급이 문제냐? 그런데 너도 그 입사시험인가 하는데 합격되려면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운동?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출에게 쥐어준다. 이거 5,000원인데 5,000원? 돈을 좀 쓰란 말이야.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문제는 방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문으로 들어가건 뒷문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들어가면 돼. 이근삼 국물이 싸웁니다. 그렇죠. 부조리한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다. 그죠? 그렇네요. 또 넘어가서 강호구가 강호구가가 아니고 강호구가. 그죠? 봅시다. 이거 이제 뭐 주제부터 봅시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이다. 삼수는 강호에서 지내면서 또 임금의 은혜를 떠오른다. 그죠? 그 성은이 아닌가 보다.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임금의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호에서 이제 소박한 생활. 뭐 찬물 먹고 뭐 거친 밥에 찬물이 없다. 그죠? 찬물이 반찬이니까. 달밤에 배를 타고 즐기는 흥취다. 달이 밝고 뭐 배를 타고 뭐 물결이 비단 같고. 그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긴다. 강호한적, 그죠? 강호한적. 이 내 분이다. 봅시다. 연하에 깊이 든 병, 약 효임없어. 이게 뭡니까 이거? 실제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거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효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죠? 강호에 버려진 지 10년 넘게 되었으라. 그러다가 이제 다 못 죽음. 죽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건 이제 성은이다. 임금은혜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은혜다. 임금은혜다. 전나기 바삐 모라 다 저문날 오신 손님. 보리피 거친 밥에 보리 껍데기 거친 밥에 보리밥, 그죠? 보리밥에다가 찬물이 아주 없다. 이게 찬물 워터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찬물, 반찬. 찬이 되는 물질, 그죠? 찬물 아주 없답니다. 그러니까 밥밖에 없네. 보리밥밖에 없네. 이거 아주 가난한 상황이다. 그죠? 소박하다. 아이야, 내 배 내어 띄워라. 그물 놓아 보리라. 고기 잡으려고 하나? 그죠? 달 밝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 같다. 달밤에 배를 타고 즐기는 흥치. 단정을 빚기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까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달밤의 어떤 흥치다. 흥. 그죠?
식록을 그친 후로 어조를 생애하니 어조를 뭐 이렇게 식록을 어조 물고기 잡아먹고 산다 그 얘기죠. 햄 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건만 햄 없다 생각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는 그 무식한 아이들은 괴롭다 막 괴롭다 하는데 두어라 강환적이 내 분이다. 이게 내 분이다. 분수다. 그죠? 강환적이 내 분수다. 윤선도의 어부사이사 봅시다. 이것도 뭐 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과 어부의 흥치다. 계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부의 흥치 어부 사시사니까 어부가 이제 사시사계절에 대한 노래니까 그죠? 그러면 춘일 뭐 하삼 뭐 추 동 추나추동 다 있네요. 밀물이 밀려오는 강촌의 봄 풍경 봅시다. 앞 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가 비치고 뱉더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 해가 뜨고 있는 상황이네요. 해가 비치니까 지국청 어사와 지국청 어사와는 이겁니다. 찌그덩 어여차 이게 이제 그 음차했다 그죠? 한자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됐다.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강촌이 좋다. 봄 풍경 춘사 그죠? 봄인지 어떻게 알지? 안개 개치고 밤물 낮물 꽃이니까 이제 봄 이렇게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삼 시원한 배 위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생활. 마름 잎에 바람나니 봉창이 서늘코야. 봉창이 서늘하다고? 여름인데 왜 서늘해? 마름 잎에 봉창? 봉창이 배의 창문인데 그죠? 여름에 또 이게 아침에 또 서늘한 그 기운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봅시다. 돛따라라 여름 바람 여름 대놓고 여름 나왔네요. 여름 바람 정할 소냐 가는 대로 배두어라. 지국청 어사와 북포 남강이 어디하니 좋을런가? 남강 어디하니 좋을런가? 북포의 남강 좋다는 얘기겠죠. 그냥 좋다는 얘기입니다. 유유자적한 생활이다. 배 위에서 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띄워놓고 그냥 그냥 사는 거네. 바람 부는 대로 뭐 여름이란 얘기 여름 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서늘코야라고 나왔지만 뭐 여름 아침에 약간 서늘한 느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속세를 떠나 즐기는 어떤 가을의 풍요로움 추사 봅시다. 가을의 풍요로움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요롭네요. 닷들어라 이 고기가 이제 물고기입니다. 그죠? 생선 피시죠. 피시 만경징파에 실컷 용여하자. 즐기자는 얘기겠지. 그죠? 만경징파 파도 그죠? 지국청 어사와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인간 세상 이 멀수록 좋다. 추사 일단 뭐 만경징파 가을이란 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사포 그죠? 추사 네 번째 새로운 자연을 대하는 흥치 기러기 떴는 밖에 못 보던 매 뵌다. 못 보던 산이 보인다고. 새로운 자연이네요. 이어라 낚시질도 하려니와 취한 것이 이 흥이 난다. 흥치다. 지국청 어사와 석양이 비치니 천산이 금수로다. 석양이 비치니까 천산이 금수다. 어떤 뭐 석양이 비친다. 이 가을에 대한 어떤 뭐 소재는 바로는 안 보이는 건가? 기러기도 가을이 아니고, 그죠? 낚시질도 뭐 가을에 대한 얘기 없고 그냥 가을에 대한 단어를 썼다 그 얘기뿐이네요. 그죠? 가을을 알 수 있는 거는 또 넘어가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 동사 봅시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의 씩씩한고 자신의 삶에 어떤 자부심 혼자 씩씩하다. 자부심. 뱀이여라 먼 구름 한치 마라. 구름 험하고 사나운 먼 구름 한치 마라. 세상을 가린다. 먼 구름이 험하고 사나운 구름이 세상을 가린다. 지국청 어사와 파랑성을 염치 마라.
진혼을 막는도다. 속세 시끄러움. 진혼. 속세 시끄러움 막는도다. 파랑성 파도소리. 파랑소리. 이거 뭐 자연은 그냥, 그러니까 이 먼 구름, 험한 구름 이런 것들이, 야, 이 험한 구름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치 말라고. 욕하지 마라. 뭐 구름 욕하지 마라. 구름이 세상을 가려주고, 파도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럽네. 욕하지 마라. 왜? 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뭐 눈이 온다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뭐 겨울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네요. 그죠? 어쨌든 뭐 어부사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목습과 어부의 흥취다. 또 넘어가서 현대시 봅시다. 그릇. 오세영의 그릇.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거 사물을 통한 존재론적 의미 고찰? 뭐야 이거? 사물을 통해서 이제 사물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 의미, 존재의 의미,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본다, 그 얘기네요. 칼날이 되는 깨진 그릇. 그릇이 이제 깨지면 칼날처럼 뾰족하죠. 깨진 그릇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더라. 3년에서는 뭐 깨어진 그릇이 불러오는 성숙한 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식이라는 게 새로운 깨진 그릇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불러왔다. 그게 혼이다. 그죠? 칼날이 되어는 어떤 깨진 그릇에 대한 통찰. 봅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제목은 그릇이고,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렇죠. 뾰족하니까.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갔다. 이게 뭔 말이야? 절제와 균형에서의 중심에서 빗나갔다. 힘이 빗나간 힘. 뭐 좀 빗나갔다는 얘기. 그 절제도 아니고 뭐 균형이 있다, 중심 잡혀 있었는데 좀 빗나갔다는 얘기겠지. 부서진 원. 그러니까 절제와 균형이라는 게 이제 원 모양의 그릇이겠네요. 그죠? 멀쩡한 모양. 딱 균형 잡혀 있었죠. 근데 깨졌으니까 이제 이제 균형이 깨졌다는 그 얘기네. 빗나갔다 그 얘기네. 자,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뾰족하지. 그냥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이제 어떤 새로운 인식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팔이요. 뭐야? 사금팔이가 뭐야? 맹목의 사랑을 노린다고. 사금팔이요. 이건 이게 이제 사금팔이라는 게 맹목의 사랑? 어떤 뭔가 새로운 인식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는 맨발이다. 이거 뭐야?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뾰족한 그 그릇이 이제 뭔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준다, 나에게. 그죠? 그 얘기겠죠. 상처 깊숙이서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릇이 깨져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이성을 뜨이게 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내 이제 어떤 상처가 나고, 그래가지고 뭔가 혼이 나타나더라.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 사고가 뜨더라. 사고가 났다. 그죠? 사고가 생겨났다. 그 얘기네.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그 얘기네. 칼날이 되는 깨진 그릇에 대한 통찰.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반복이네. 위쪽에 반복. 그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러니까 뭐가 좀 가만히 있다가 그게 깨져버리면 뭔가 좀 칼날이 되고 새로운 인식을 준다.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그 얘기네요. 그죠? 변화가 나타나면 어떤 새로운 인식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봅시다. 이성복 꽃 피는 시절 봅시다. 이건 주제는 생명의 탄생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통과 개화의 과정. 꽃이 피면서 어떤 고통, 개화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생명이 탄생한다. 어려운 어떤 그 고통을 이기고 생명이 탄생했다. 그런 얘기 같은데 봅시다. 당신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누군가의 입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죠. 나는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안다. 귀먹고 눈먼 당신? 추운 땅속을 헤매다가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땅속에 있었다.
이게 뭐 꽃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꽃이 돼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웃음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당신.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그 꽃은 핀다는 얘기지. 그죠?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온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오는 꽃이 피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죠? 꽃이 피기 전 상황.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뭔 말이야 이게? 이 3년입니까?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지. 에?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고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친다. 당신이 뭔지 하여튼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 안에 당신이 있고 얘가 나를 벗어나려고 한다. 계속 봅시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내게서 당신을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이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뭐지?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가면은 내가 막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당신과 헤어질 때 겪는 나의 고통.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을 사발을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도 하얀 떡이죠. 그것보다도 희고 고운 당신을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나는 내가 꽃인가? 나는 내가 당신을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당신이 꽃이고 내가 그럼 줄기인가? 그죠? 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꽃이 막 피는 거야.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꽃 줄기에 꽃 몽우리가 나고, 그죠? 꽃 피기 전에 어떤 그 줄기가 나고 당신은 꽃이겠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서 꽃이 팍 피는 거지. 그죠? 그 당신을 이제 뱉어낸다 그랬잖아. 내가. 그죠? 당신과 헤어질 때 나의 고통. 나는 이제 줄기가 되고, 당신은 꽃이 되겠네. 그죠? 부서지고 무너지면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하다. 굳은 살가죽, 당신을 보내면 꽃이 피면 내가 지금 아프니까 굳은 살가죽에 불 땡길 일 막막하다. 불 땡길 일이 막막하다고? 굳은 살가죽에 불 땡길 일이 막막하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다. 이거 뭔가 지금 꿈같이 좋은 거긴 한데 이거 뭔가 좀 굳은 살가죽에 어떤 고통이 난다는 얘기겠네요. 막막하다. 불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보낼 때에 대한 나의 막막함.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지. 이와 나의 막막함. 그 조금 꽃은 자꾸 필려 그러고 나는 줄기니까 아프고 뭐 그런 거네요. 그죠? 생명 탄생 이거 뭐 어찌 보면 그렇겠네. 이게 이 사람이 그 여자 엄마 그죠? 엄마라는 거고 이건 자식이 되겠네. 꽃은 뭐 그래 봐도 되고 그죠? 생명의 탄생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통과 개화가. 그러니까 꽃 줄기에서 꽃이 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엄마 몸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랑 뭐 비슷한 느낌. 뭐 그런 느낌 들죠.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또 강화로 넘어갑시다.